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그래.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자마자 그 사람의 뭐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무의식 중에 이미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남이야 날 어떻게 보든 말든 나 신경 안 쓸란다. 뭐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나자마자 비춰지는 내 이미지가 결국 이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의무감으로 이제 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나를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미지를 유리하게 만들어 두는 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평소에 어떤 습관을 좀 조절을 해볼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유예요, 여유. 절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지 못하고 늘 막 쫓기고 초조하고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태도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유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 마음, 이런 거에 여러 가지로 여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야 이제 그 태도가 굉장히 좀 격이 있어 보이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시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몇 시에 시작하든 사람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준비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좀 정적인 어떤 시간들을 보냄으로 해서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이 분주하면요, 막 정신없으면 하루가 분주하면 인생이 분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출근 시간보다 좀 여유 있게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뭔가 좋은 시간을 잠깐이라도 누리는 거, 그게 하루를 풍족하게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이제 먹으면서 신문을 보든가 음악을 듣든가 그냥 멍하니 창밖을 감상하면서 커피를 좀 마시던가 그래봐야 30분이면 많이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야말로 그냥 막 시계 보면서 막 허둥지둥 막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뛰쳐나가는 사람과는 하루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신경이 곤두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둥지둥 겨우 출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가고 도착하자마자 회의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막 회의 준비 때문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데 이제 처음에 뭔가 후배가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항을 보고해요. 그러면 바로 짜증부터 팍 나는 거죠. 왜요? 아침부터 내가 되게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왜 일을 그렇게 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뭐 그러면은 후배는 또 좋아를 하겠어요? 입이 이제 같이 이렇게 대빨 나오는 거죠.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아침에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내가 이제 아예 습관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찍 일어나서 그냥 빵 한 쪽 굽고 뭐 사과 한 쪽, 그다음에 뭐 커피랑 같이 막 먹으면서 음악 듣고 그다음에 신문도 이렇게 훑어보고 스트레칭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회의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후배가 여전히 사고 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반응이 리액션이 나올까요? 이제 이미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들어보고 같이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과 에너지와 모든 기운들이 긍정적이고 밝게 좋은 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이제 나 스스로가 이렇게 누리는 여유가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또 태도에 여유가 있으려면 말의 속도나 어떤 그 높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크기도 굉장히, 볼륨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고치기 힘든 습관인 것 같은데 저도 고치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이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강의 가면
이제 막 시간 안에 그 양을 이제 다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말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치기 어렵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유 있는 태도 어디다 결정적으로 써야 될까요? 어디에 여유를 여러분들이 발휘하셔야 될까요? 결정에 있어서 여유를 갖는 거 품위 있는 내 태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결정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결정을 많이 하고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 있는 결정을 내 습관으로 만드세요. 누가 뭔가 이제 제안하거나 부탁하면 해줄게 당장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아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게 오케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잠깐 생각해보고 내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보고 연락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런 습관이 더 실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면 그래 걱정 마 해줄게. 아이 걱정 마 내가 뭐 한마디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후배는 좋아라고 마음을 딱 놓겠죠. 그런데 전화해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다른 부서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전화했더니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못 도와준단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나도 모냥 빠지고 그 후배는 후배대로 서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해줄게. 그걸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해놓고 막 전화했더니 이제 그 부서에 근무하잖아. 전화해봤더니 그 친구가 거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어쩌지?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내가 확답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한테 서운할 일도 없는 거예요. 후배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컨펌하는 것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를 실수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루틴이 많아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배 중에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직원들이 평균 근속이 20년이에요. 신입으로 들어와서 부장될 때까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다 많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선배를 보면서 어떤 지인들은 저렇게 이렇게 회사 규모가 하나도 커지지 않은 이유가 제 고인물들 때문이다. 선배가 사람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참 한결같구나. 그래서 저렇게 직원들이 오래 있구나. 그 선배는 절대로 직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실수하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요.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끝까지 같이 간다는 태도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 선배는 이미 자 용서할 준비 완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준비 용서 완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 정말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사장을 신뢰하고 저 사장은 절대 사람을 버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완전히 100% 믿어버리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선배는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그 선배가 회사를 막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고만한 회사를 고만고만하게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 행복한 회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결같음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어떤 품격이 아주 있고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해야 하는 걸 안 한다거나, 하지 않은 거를 막 한다거나 이런 건 한결같은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꾸준히 하는 한결같은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태도의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태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말로 화려하게 사람을 설득하느냐 이건 품격 있는 태도와 그리 밀접한 어떤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말을 아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태도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침묵이 필요할 때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랑하고 싶어지면 바로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침묵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자랑,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자랑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지면 자 지금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누구 흉이 보고 싶어진다. 자 이때 또 이제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죠. 험담하지 않고 꼭 참고 있으면 나중에 그때 잘했어.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잘 참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뒷담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맞장구 치지 않는 거. 침묵으로 버티는 거. 이게 바로 침묵이 금이 되는 순간입니다. 침묵이 금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말을 아끼면 굉장히 품위가 높아지죠. 또 침묵에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화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죠. 화가 났을 때 후배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비난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났을 때 내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일단 화가 가라앉기까지 딱 그때까지만 침묵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다 내가 화났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침묵의 때를 아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침묵의 때에 지금은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올리시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